안녕 여러분, 차차입니다. 여기는 굉장히 또 새로운 공간이죠? 잠깐 나왔다가 근처에 이렇게 촬영을 할 만한 공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.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면 지난번에 제가 인스타그램으로 취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. 제가 아무래도 또 직장인이다 보니까 일하는 브이로그 같은 거 올리면 질문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. 엄청 대단한 팁이 있거나 취준을 엄청 오래 해가지고 노하우가 엄청 많거나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취준을 하는 분들보다 조금이라도 먼저 이렇게 준비를 해봤던 사람으로서 뭐 제 이야기도 들려드리고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여러분들의 질문 토대로 살짝쿵 답변을 해볼까 합니다. 뭣도 아니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취준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를 은근히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학기에 수업 2개만 들으면서 하나는 또 심지어 온라인 강의였어요. 그래서 하나만 현강으로 들으면서 한 학기 취준을 하고 마지막에 딱 붙은 굉장히 좀 운이 좋게 근데 이제 교환학생을 한 학기 갔다 왔고 인턴으로도 있었어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대학교 5년을 이렇게 딱 다녔고요. 지원할 때 이제 꼭 가야겠다는 곳만 넣었는지 아니면 광범위하게 넣었는지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집 있는 스타일이거든요. 제가 제일 가고 싶었던 지금 대학내일 회사 그리고 이제 PD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무조건 넣어보는 CJENM 거기에 넣었는데 그리고 2개만 넣기에는 좀 아쉽다 싶어가지고 그냥 자소서 쓸 겸 한번 넣어봐? 했던 데가 롯데 하이마트였어요. 거기는 이제 떨어져도 그만 아니어도 그만 약간 이런 생각이었는데 붙으면 어떡하지? 라는 생각이었어요. 오히려. 그래서 저는 이렇게 딱 3가지 넣었는데 취준 처음 하는 그 학기에는 조금 뚝심을 살려서 내가 가고 싶은 곳 위주로만 넣어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. 보통 이제 사람마다 다르지만 취준 기간이 뭐 1, 2년 이렇게 잡는 경우도 있는데 너무 처음부터 무분별하게 다 넣어버리면 내가 어떤 회사를 가고 싶은지에 대한 나만의 기준도 점점 사라지는 것 같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데를 넣고 다 떨어지고 하지?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 것 같아서 딱 원하는 데만 넣었었거든요. 이제 첫 학기 때 3군데만 넣었다면 그 다음에는 10개 내로만 이렇게 지원을 해보고 이럴 계획이었어요, 저는. 그래서 굳이 그렇게 막 조급하게 넣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거랑 되게 이어지는 질문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기약 없는 취준 생활을 했는지를 되게 또 많이 물어봐 주시더라고요. 이거 지금 아니면 못 해본다 이런 생각을 좀 저는 오히려 뻔뻔하게 했던 것 같아요. 대학교까지 이렇게 싹 나왔을 때 너무 갑자기 이렇게 탁 던져진 느낌이에요. 너 취업해 나가서 사회생활해 이렇게 던져진 느낌이었어서 그래서 이게 되게 막막했기 때문에 천천히 해보지 뭐. 다만 제가 아주 늑등이다 보니까 부모님도 좀 연세가 있으시고 나도 내 돈 마음껏 쓰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애초에 기약이 없다 보다는 나는 무조건 1년 안에 끝낸다 라는 저만의 좀 목표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오히려 저는 딱 그 기간을 내가 정해놨다고 생각을 해서 학점을 받을 필요 없는 학교를 다니는 느낌으로 계속 이 루틴을 지키면서 생활을 했거든요. 애초에 기약이 없다고 생각하면 정말 기약이 없을 수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그런 기간을 정해두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어서 취준생 때 눈 뜨고 자는 순간까지 그 하루 일과를 질문이 있었는데 잠은 항상 마음껏 자야 돼요. 그리고 제가 또 약간 저녁형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막 미라클 모닝을 하고 막 그런 편은 아니었고 9시, 10시쯤 일어나가지고 저는 무조건 학교를 갔어요. 뭐라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제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더라고요. 근데 집에서는 둘러보면 다 누울 때 천지고 냉장고 열면 맛있는 거 많고 나 스스로 나를 제어할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아가지고 일단 학교를 가서 오전에는 이제 수업도 듣고 예열하는 시간을 좀 가졌어요. 예를 들어 토익을 공부한다면 토익 단어를 외우기도 하고 간단하게 뇌를 깨워줄 수 있는 활동들을 했고 그 다음 점심을 먹고 열람실 가가지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하죠. 적성검사 이런 것도 공부를 했던 때가 있고 또 토익도 했고 공부를 쭉 하고 또 저녁부터는 약속도 잡고 그러고 또 집에 들어와서 시간 될 때 포트폴리오도 이렇게 좀 정리해놓고 자소서도 미리미리 좀 이렇게 봐놓고 또 내가 정보 얻을 수 있는데 서치 같은 거 저녁에 좀 많이 했어요. 그러고 이제 한 12시쯤 무조건 자요. 왜냐면 난 잠을 많이 자야 되기 때문에. 그렇게 맨날 보냈던 것 같아요. 항상 그 루틴으로. 그러고 제가 준비했던 그런 스펙 같은 경우는 그렇게 화려하진 않았고 전공 관련한
직무를 꿈꿨기 때문에 계속 그런 전공 관련으로 활동을 했어가지고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일단은 대학교 한 2학년 때부터 개인 유튜버 콘텐츠 기획하고 편집하고 이런 일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했었고, 전에 회사 다녔던 아이스 크리에이티브라는 MCN 회사 다니면서 콘텐츠 제작하고 했어서 이런 게 굉장히 전공 관련 활동으로 컸고, 학생회 1, 2년 하고 또 3학년 때 그 과 대표했고, 전공 관련해서 대외 활동이라고 몇 개 학교 신방과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커뮤니티 활동한 것도 있었는데, 뭐 그런 거에서 뭐 홍보 담당하기도 했었고, 그리고 이제 중국으로 교환학생도 다녀왔고 까지가 이제 제가 학교 다니면서 준비를 했던 것들이에요. 그리고 뭐 토익 같은 경우에는 920점, 오픽은 IH 등급이었는데 이거 만료됐고, 토익도 만료됐고 HSK 6급인데 이것도 만료됐고, 지금은 완전 무스펙자. 커말이나 GTQ 이런 거는 뭐 한 적 없고, 한자 1급 이런 정도? 어떤 직무든지 기본적으로 하는 것들 중에 이제 토익이 있잖아요. 토익 같은 경우에 저는 처음 시험 봤을 때는 참 자존심도 많이 상하더라고요. 내가 이것밖에 안 됐나. 제가 처음 봤을 때 한 830, 40? 요 정도가 나왔었는데, 그때 제 친구들은 이제 뭐 외고 나온 친구들도 많고 하니까 900점을 그냥 막 넘기더라고요. 그래서 뭐지? 이랬는데, 그러고 나서 제가 각성을 하고 토익 학원을 갔죠. 토익 학원도 뭐 완전 아침반이 있거든요. 도저히 못 가겠더라고요. 그래서 한 10시, 11시쯤에 시작하는, 그리고 이제 점심때쯤 끝나는 반을 등록을 해가지고 다녔고, 끝나자마자 바로 또 학교 가서 공부했어요. 뭐 단어 외우는 거 같은 경우도 무조건 다 외웠고, 외우라고 주는 것들은 다 외웠어요. 이것만 외우면 나는 무조건 는다 라는 생각 때문에, 그러고 나서는 단어를 많이 알면은 당연히 점수가 확 늘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,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. 그게 한계가 오는 시점이 오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많이 틀리는 그 파트를 엄청 그냥 미친 듯이 반복 또 반복 그냥 계속 들었어요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모든 시험에 대한 힌트는 그 전에 나왔던 기출문제에 있다, 이런 생각 때문에. 또 토익이 다행히도 기출문제가 굉장히 많잖아요. 그래서 기출문제를 진짜 그냥 다 풀어봤어요. 맨날 시간을 정해서, 중요한 건 시간을 무조건 정해야 돼요. 그리고 그냥 가차없이 시간 안에 못 푼 것들 그냥 다 틀렸다 체크하고, 그러고 다시 풀고, 그리고 학원에서 하는 모의고사 이런 거 맨날 나갔고. 그러니까 결국은 도끼를 품고 해야 된다.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면 그 부족한 만큼 더 하면은 되더라고요.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한테 늘 약간 거의 세뇌교육처럼 들었던 게, 너가 한 만큼이다. 이 기간 동안 얼만큼 노력했느냐에 따라 네 결과가 달라진다. 이런 말을 진짜 미친 듯이 많이 들었어요. 그때는 그 말이 너무 싫었는데, 하나하나 퀘스트 깨는 것처럼 이것저것 해보니까 진짜 한 만큼 결과가 나오더라고요. 정말 운이 안 좋아서 내가 한 만큼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, 근본적으로는 내가 한 만큼 나오더라, 뭘 하든. 이런 거를 너무 잘 깨달아서 그냥 미친 듯이 했어요. 그리고 토익이 진짜 생각보다 단순 공부라고 해야 되나? 뭔가 엄청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가볍게 할 수 있는 공부라는 생각이 들어서, 너무 무거운 마음을 갖지 않고 했으면 좋겠고, 무조건 늘 수 있어요, 토익은. 진짜 다른 건 몰라도 토익은 늘더라. 그리고 오픽은 제가 에바랑 몇 번 데이트를 했었는데, 에바가 굉장히 무서워요. 표정 하나 변화가 없는데 눈이 막 굴러다니거든요. 막 이렇게 표정이 살아있는 사람이랑 얘기하는 것도 어려워 죽겠는데 2D 에바랑 함께 이야기를 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. 그리고 가면 또 기가 죽어요. 양옆 앞뒤에 영어 진짜 잘하는 사람 꼭 있어요. 그럼 그때부터 이제 기가 팍 죽어. 그치만 나 차이나 오픽은 돈이 아까워서라도 무조건 한다. 오픽은 또 그리고 길게 가져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표현 같은 거 많이 외우고 완전 단기로 쳤던 것 같아요. 이 에바랑 데이트하는 거 너무 싫어. 너무 비싸요. 대학 활동 중에서 좀 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, 학교에서 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, 뭐 학생회도 그렇고, 학생회는 어쨌든 학생들 중에서 리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단체 활동을 했다, 내가 리더로서 뭘 느꼈다, 뭐 이런 것들을 또 엮어낼 수 있고, 동아리도 단체 활동을 했다, 단체 활동에서 있었던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다, 이런 발판이 되겠죠? 저는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취업 생각하기 이전에 등록금을 뽕을 뽑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다양하게 해봤으면 좋겠어요. 지원을 할 때 가장 큰 기준이 뭐였냐면, 뭐 연봉도 있을 거고, 회사의 규모나 아니면 워라밸, 그 회사의 분위기, 뭐 그런 기업 문화, 그리고 내 직무로 거기서 얼마나 만족을 할 수 있을지 등등 굉장히 많은 조건들이 있을 텐데,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딱 2가지였어요. 워라밸과 그 기업 문화.
저는 약간 강압적이거나 뭔가 보수적인 곳에서는 오히려 제가 안 해! 막 이렇게 하는 편이어가지고 해! 하면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. 할 말은 해야 되고 이런 나를 받아줄 수 있는 곳이 어딜까를 깊게 생각을 했었어요. 근데 이제 어쨌든 대학내일이 워낙에 자유롭고 조직원들의 어떤 그런 개성이나 개인의 의견 이런 거를 되게 존중을 많이 해준다는 대외적으로도 굉장히 잘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대학내일 원픽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. 이거는 여러분이 스스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이지 않을까 싶어요. 잘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제 취업 사진을 또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. 취업 사진 찍을 때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. 그때 당시에도 짧은 머리였고 꾸미지도 않고 하니까 대기업 지원서에 취업 사진을 어떻게 붙여서 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 결국 2가지 사진을 찍었습니다. 하나는 이렇게 아주 정형화된 그런 취업 사진인데 이거 찍고 저는 현타가 진짜 많이 왔어요. 나 이거 쓰는데 안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뭔가 이 정형화된 것들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인데 내가 딱 이걸 따랐다는 생각에 너무 현타가 오더라고요. 그래서 하나 더 찍었습니다. 딱 요 버전으로 그냥 깔끔하게 나답게 좀 찍어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찍었는데 요 사진은 대학내일 서류 지원할 때 냈던 사진이에요. 그래서 이 사진은 좀 제가 좋아해요. 근데 그 앞에 사진은 지금 뭐 어디 있는지도 몰라. 한 장밖에 안 썼는데 어디다 뒀는지도 모르겠어요. 그냥.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자소서 잘 쓰는 법. 자소서를 잘 쓰는 법은 자소서에 쓰는 안 되는 말을 안 쓰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, 저는. 약간 고인물이 되는 것 같긴 한데 어느덧 이제 4년차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쓰는 자소서나 포트폴리오를 볼 경우들이 좀 생기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썼던 것들도 이렇게 딱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잘나가지고 나 이거 다 할 수 있어. 너네를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어. 이런 마인드면 마이너스 요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왜냐하면 이 회사를 지원하는 나는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이고 뭐 전공 관련 경험이 아무리 많다 해도 직장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현저히 적을 거란 말이죠. 근데 내가 너네를 위해서 이렇게 해줄 수 있어 라는 태도로 간다면 조금 거만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.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잘난 척은 하되 이 회사에서 내가 가진 이런 경험들을 토대로 잘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야 를 어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이게 되게 한 끗 차이거든요. 나 이거 잘해. 나 있으면 너네 이거 할 수 있을걸? 이게 아니라 나 이거 잘하는데 너네가 나 뽑아주면 나 진짜 이거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쏟아 부을게. 열심히 할게. 이런 게 느껴지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. 이 회사에는 자소서가 어쨌든 첫인상이잖아요. 내 첫인상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작성할 때 태도도 똑같은 것 같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회사 이름 틀리게 쓰거나 대학 내일인데 대학 메일 이렇게 쓴다거나 절대 안 되죠. 그리고 자소서나 포트폴리오를 쓸 때 그동안 내가 했던 것들을 다 이렇게 나열을 해놓고 내가 여기서 뽑아먹을 수 있는 에피소드는 뭐지? 이걸 하나씩 이렇게 다 일단 써두면은 거기서 이렇게 딱 뽑아서 쓰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. 그러니까 전공이랑 관련이 없는 활동이어도 일단은 다 적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. 근데 또 이렇게 뭐 다 적어봐라 이런 거는 기본적인 것 같긴 해요. 많은 분들도 그렇게 추천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소서 항목을 쓸 때 그냥 냅다 줄글로 쓰기보다는 그 항목에 나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대괄호를 써서 딱 이제 메인 주제를 박는 거죠. 첫 항목 중에 뭐 이런 것도 많을 거예요. 자유롭게 본인을 소개해라. 성장 과정 아니면은 뭐 팀 협업을 통해 느꼈던 거, 본인의 장단점 이런 거를 쓰라는 항목이 뭐 이제 기본적인 그런 거잖아요. 근데 거기에 항상 나는 대괄호를 쓰고 어떤 사람, 뭐뭐 하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좀 요약해서 나를 나타낼 수 있는 거를 딱 그 서두에 팍 박아두는 거죠. 아 이런 내용이겠구나를 한 번에 파악하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보다 보면 줄글은 잘 들어오지 않더라고요. 다 읽긴 읽지만 자소서를 보는 분들은 진짜 수백 개, 수천 개의 자소서를 볼 테고 그 중에서 기억에 남으려면 딱 각인을 시켜야 하는 거기 때문에 한 줄로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문장을 좀 요약을 해서 처음에 적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꼭 직무 관련한 질문들도 있잖아요. 저는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구글이나 뭐 어디든 간에 회사에 대한 정보를 다 정리했고 내가 지원한 직무에 대한 최신 뭐 동향이나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직무고 뭐 어떤 역량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진짜 한번 그냥 나를 잡고
다 봤어요. 다 정리하고 학교에서 배운 4년 동안 내가 원하는 직무에 대해서 구글로 배운 게 훨씬 크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싹 정독을 하고 정리를 하면은 그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분명히 생길 거거든요. 그럼 그런 걸 토대로 이 회사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찾아만 보면 금방 나오거든요. 너네가 이런 걸 하고 있잖아. 나도 이런 거에 도움이 되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. 이렇게 이어서 갈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연결점을 찾기가 굉장히 쉬워지고 그냥 냅다 쓰는 것보다는 확실히 아는 게 많아야 쓸 게 많아지더라고요. 그리고 어쨌든 회사는 혼자 일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랑 우리랑 같이 일을 할 수 있을까? 이거를 또 굉장히 많이 보기도 하거든요. 내가 얼마나 협업 능력이 좋은 사람인지, 만약에 협업을 하다가 이런 갈등이 생겨도 이 사람은 어떻게 원만하게 풀어나갈지, 이런 것들을 진짜 잘 보여주는 게 저는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제가 할 때는 그래도 이제 노션이 상용화되던 때가 아니어서 저는 그냥 PPT로 만들고 PDF로 이렇게 싹 저장을 했었는데, 요즘에는 확실히 노션으로 만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. 그리고 노션으로 만드는 게 사실 훨씬 더 깔끔하고 정리도 쉽고 보는 사람도 편하고 만드는 사람도 편해가지고 요즘 회사들은 또 노션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취준할 때 노션 활용법을 좀 익혀 놓으면은 일을 하면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사실 디자인을 그렇게 크게 보진 않는 것 같아요. 디자인보다는 진짜 얘가 뭘 했는지가 더 중요한 거여가지고, 물론 그렇다고 막 완전 그 보노보노 PPT처럼 만들면은 안 되겠지만, 너무 디자인에 치우치다가 내용은 뭐 별게 없으면 당연히 그 사람은 뽑히지 않기 때문에 디자인 좋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내실이 더 중요하다.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다 적을 때 기여도 부분도 잘 고민을 해서 적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공모전이나 대외활동 이런 것들은 분명히 혼자 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많이 했다고 해서 냅다 나 90% 내가 했어! 이러면 당연히 안 믿거든요. 예를 들어 저 같은 직무라면 기획은 몇 % 참여를 했고 촬영은 뭐 어느 정도 참여를 했고, 이걸 좀 자세히 적어주는 게 훨씬 이 사람의 역량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, 내가 진짜 자신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자세히 다 적어주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면접 꿀팁! 일단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, 저희 엄마가 어딜 가든 사람은 웃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. 딱 처음 봤는데 아무리 긴장된다고 해서 이렇게 딱 그냥 굳어있거나 허공 보거나 그러면 제가 긴장했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고 별로 하고 싶지 않은가?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웃으면서 입장하고 계속 웃으면서, 그러니까 막 깔깔대고 웃는 건 아니고 사람이 그래도 어느 정도 미소는 띄고 있어야 밝은 사람이구나, 이거를 좀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고, 그리고 항상 말을 할 때는 눈을 꼭 마주치면서, 이게 진짜 기본이지만 정말 중요한 꿀팁인 것 같아요. 그 사람의 눈을 본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미간이나 이마, 여기 이런 데를 본다고 생각을 하고,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가 웃어주신다? 그 분을 아주 집중 공략하시면 돼요. 그리고 집중해서 잘 듣고 고개도 끄덕거리면서 나 지금 너에게 경청하고 있어, 이 태도로서 보여주는 게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 같고, 사실 기본만 해도 이 사람은 사람이 괜찮구나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제일 기본이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질문을 했는데 답을 모르겠거나 긴장돼가지고 이렇게 머리가 막 백지가 될 수도 있잖아요. 그럴 때는 그냥 역으로 그냥 잠깐 생각을 하겠다고 이렇게 딱 말씀을 하는 게 오히려 좋아요.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또박또박 말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외우면 티가 나요. 외운 것들을 조금 변형을 해서 질문을 한다 싶으면 그때부터 이제 멘붕이거든요. 그래서 그냥 저 같은 경우는 그 자소서나 포폴의 내용을 숙지는 하되 뭐 외우거나 하지는 않았어요. 외우면은 그 내용을 생각하느라 말을 할 때 상대방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그 다음 말 생각하느라고 이렇게 위에를 보게 되거든요. 그리고 내가 자소서를 공들여서 썼다면 막 외우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기에는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단체 면접 이겨내는 법. 단체 면접 너무 싫어, 진짜로. 옆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게 견제가 되는지 너무너무 싫은데 어떻게 하라면 해야지. 저도 단체 면접을 했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쟤는 제꼈다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. 쟤는 제꼈다에 쟤가 내가 될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너무 의식은 되지만 의식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, 만약에 5명이 들어가면 이 5명이랑 나랑 경쟁해서 여기서 한 명만 올라간다 이게 아니라 얘네도 지금 각자
각자의 면접을 보고 있고 여기서 잘하는 사람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네 명이든 다 올라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저는 같이 잘 해보자 이런 마음이 더 강했고 실제로 1차 면접에서 저는 단체였는데 과반 이상이 2차에 올라갔었어요. 그래서 오히려 뭔가 또 뿌듯하더라고요. 약간 그때 2차 면접 올라가니까 아 우리 팀 많이 붙었다 약간 이렇게 또 붙은 사람들끼리 말을 하기도 했었거든요. 이런 경우도 있어요. 현장에서 단체 미션 같은 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를 하는 의도가 너무 명확하잖아요. 단체로 일을 할 때 얼마나 잘할 수 있는가 이거를 보기 위함이기 때문에 너무 막 이끌어가려고 하다가 오히려 망할 수도 있어요. 같이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계속 아이디어 적극적으로 내고 계속 경청하고 있는 태도 보여주고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나한테 반대되는 의견 냈을 때 이제 그거를 수용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뭔가 취업 관련한 정보나 기회 같은 것들은 자플래닛, 자소설닷컴 이런 데서도 개인적으로 찾아볼 수 있지만 학교에 보시면 취업 관련 센터가 다 있을 거예요. 커리어 센터 같은 것들. 거기에서 기업의 임원이 와서 자소서 꿀팁 얘기도 해주시기도 하고 면접 꿀팁 아니면 뭐 기업에서 어떤 인재상을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와서 강연을 해주시기도 하거든요. 그거는 학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공짜예요. 사실 그분들의 그런 연사를 들으려면 돈도 돈이고 시간도 또 내야 되고 하는데 학교에서는 그냥 선착순으로 신청만 하면은 모든 정보를 아주 내 등록금에 포함시켜가지고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되게 공식적인 정보잖아요. 그래서 더 믿을만하고 저는 그런 신뢰를 가진 전문적인 정보를 얻는 걸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소서 쓸 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다른 분들 많이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. 내가 이거를 며칠 동안 붙잡고 쓰고 있으면 안 보이더라고요. 내 자소서 문제점이 뭔지. 그래서 스터디 찾아가지고 자소서랑 면접 스터디 했었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됐고 처음에 이렇게 자소서를 보여주기가 굉장히 민망하긴 한데 그러면서 진짜 다른 사람들 것도 보니까 확실히 내 시야도 넓어지고 어떻게 써야겠구나 이런 방향성도 좀 생기고 그리고 사람들이 내 거한테 이렇게 피드백 주면 거기서 또 걸릴 건 거르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계속 발전을 했고 뭐 선배들한테도 보여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 의견 듣는 거는 뭐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그때 잠깐 부끄럽고 붙는 게 낫잖아요. 그래서 그런 거 많이 활용하시고 스터디 같은 것도 진짜 적극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진짜 질문을 엄청 많이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좀 대답을 잘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들 위주로 답변을 해보았는데 제가 또 한 게 벌써 거의 4년 전이라서 지금 현 상황에 맞춰서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먼저 취업한 고인물이 썰푸네는 이 정도로 참고만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. 나는 붙는다. 그리고 떨어져? 나 같은 인재를 못 알아보다니. 잠깐 그냥 하루 정도, 한 일주일 정도는 그렇게 생각도 하고 이겨내고 어디에 떨어진다고 해서 완전 내 자존감이 깎이기보다는 그거를 통해서 내가 어떤 게 부족하구나? 그럼 이걸 더 잘해야겠다. 이거를 빨리 파악을 하고 돌아오는 게 확실히 단단하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. 취업이 마음에 드는데 못 간다고 해서 기회가 닫히는 것도 아니잖아요. 내가 붙은 곳에서 진짜 열심히 하다 보면 정말 좋은 기회가 나한테 생길 수도 있고 거기를 발판 삼아서 내가 원하는 데를 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막 취업에 내 인생을 건다 이렇기보다는 그냥 내가 한 단계 더 성장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은 잘 안 되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힘든 시기 이겨내고 원하는 그런 결과 얻었으면 좋겠어요. 제가 진짜 우리 차장님들 응원합니다. 저의 이런 얕은 경험과 지식이지만 이렇게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럼 안녕.